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바탕으로 D-Wave 퀀텀, 그러니까 큐비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주가 급등 배경부터 기술력,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2025년 7월 23일 하루 만에요, 15.6%가 오르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140% 이상 상승했다고요? 진짜 놀라운데요? 도대체 D-Wave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뭐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죠. 네, 이 현상 중심에는요, D-Wave만의 그 독특한 기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어닐링 방식이라고 하는 특정 기술에 집중해서요, 이걸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시스템을 시장에 내놨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어닐링 방식이요. 그게 다른 양자 컴퓨팅 기술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보통 생각하는 그 범용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계산을 다 하려는 그런 컴퓨터하고는 좀 달라요. 대신 이 어닐링 방식은요, 특정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입니다. 최적화 문제요. 네, 예를 들면 수많은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물류 루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막 뒤져서 찾는 거요. 이런 것처럼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화된 일종의 전문 해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특정 문제 해결의 완전 전문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사들도 막 주목하는 거겠죠? 캐널 코드 제뉴이티는 목표가를 $20로 새로 분석 시작했고, 비 라일리는 아예 목표가를 $22로 올리면서 계속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좀 달군 것 같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8%나 증가해서 $1,500만 기록했거든요. 와, 508%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그 독일 줄리히 슈퍼컴퓨팅 센터에 시스템 납품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1,260만 수익,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영업적자 폭도 상당히 줄었고요. 와, 1분기 매출이 500% 넘게 뛰었다니 대단한데요? 근데 그 줄리 센터 계약건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대형 단일 계약에 좀 의존하는 건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리하신 지적이세요. 사실 그 부분이 현재 D-Wave가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안정적인 그 반복 수익 모델 구축이 좀 시급하죠.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봐야 하는데요. 재정 상태를 보면요, 현금성 자산을 약 8억 1,5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분송에 따르면 이걸로 앞으로 한 4년 이상은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연구 개발이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억 달러 넘는 현금이요? 와, 그건 정말 인상적이긴 한데, 근데 양자 컴퓨팅 R&D 비용이 워낙 막대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4년 이상 안심할 만한 수준일까요? 다른 경쟁사들 투자 규모랑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인가요? 물론 뭐 절대적으로 안심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경쟁 구도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현금은 D-Wave가 기술 개발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초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익 모델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상쇄할 만한 그런 강점이죠. 그렇군요. 기술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애니시나 로키드 마틴, 심지어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D-Wave 시스템을 쓴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D-Wave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이게 단순 이론이나 뭐 실험실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요, 복잡한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교통 흐름 최적화 같은 문제에 D-Wave 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서비스는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서요, 상업적인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죠. 오, 흥미롭네요. 하지만 역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아까 지적했듯이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단일 계약 의존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의 그 기술적 불확실성, 이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뭐랄까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어떤 접근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D-Wave의 어닐링 방식이 특정 문제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범용성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있고요. 게다가 연초 대비 140% 이상 오른 주가는 이미 상당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이게 당신에게 D-Wave는 어떤 의미일까요? 확실한 건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고 실제 기술력이나 파트너십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기 기업들이 겪는 재무적, 기술적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고요. 네, 분석 자료에서도 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D-Wave는 첨단 기술 분야의 개척자로서 분명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적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시장 변동성이나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된 투자자에게 더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이내로 비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주가 조정을 활용한 분할 매수 같은 좀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D-Wave가 집중하는 이 어닐링 방식 있잖아요. 만약에요, 특정 고부가 가치 최적화 문제 해결에서만큼은 다른 범용 양자 컴퓨터보다 먼저 압도적인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경쟁사들이 막 범용 기계 상용화에 힘쓰는 동안에요, D-Wave가 물류나 금융, 신소재 같은 특정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시장 지위를 구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